할리데이 교재 15장 진동,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진동이라는 현상은 어떤 물체가 제자리에서 어딘가로 멀어지긴 할 건데 그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또 멀리 갔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운동을 진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진동 운동을 한다고 정의를 할 건데 이 계속해서 돌아올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평형점으로부터 어딘가로 갔다가 오는 방법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오고 여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여기도 갔다 오고 뭐 이러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살짝 갔다 돌아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가다 말다 가다 말다 가다 말다 가다 쭉 와서 다른 데 갔다가 또 돌아오고 뭐 이러는 이상한 진동도 있을 겁니다. 임의의 진동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진동 중에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면 그런 진동들 중에 가장 분석하기가 편안하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 진동, 단순 조화 진동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들의 조합으로 모든 진동의 모습을 다 나타낼 수 있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기본이 되는 진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단순 조화 진동이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진동하는 모습이 특정 점으로부터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저쪽으로 갈 때 그 가장 멀리까지 갔을 곳, 그곳까지의 거리가 동일할 진동이겠고요. 일정한 속도로 멀어졌다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오다가 일정한 속도로 멀었다가 돌아오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점까지 점점 느려지면서 갔다가 다시 빨라지면서 오다가 반대쪽으로도 느려지면서 가다가 다시 빨라지면서 돌아오는 이런 진동을 뜻할 건데 그런 비슷한 진동을 모두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동 중에 아주 특수한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다 라고 할 겁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굉장히 좀 처음 봤을 때에는 수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들로 쭉 전개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단순화시키되 기본적인 내용들은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 조화 진동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단순 조화 진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대해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 평행광선을 쬐었을 때 이 스크린에 수직인 방향으로 평행광선이 날아온다 그랬을 때 그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는 스크린상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운동을 할 텐데 그럴 때 이거 치우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의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하는데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오메가 각속도를 표현할 때 쓰던 문자를 쓰거나 진폭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에도 자꾸 그것과 관련해서 등속 원운동 분석하던 것들을 빗대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은 말하자면 정의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등속 원운동을 R미터, 여기서는 A미터라고 할게요. A미터만큼의 반지름을 V라는 속도로 선속도를 가지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 물체에 평행광선을 쏘였을 때 스크린에 잡히는 그림자의 진동과 동일한 운동, 그걸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원운동에 대한 분석부터 필요하겠네요. 이 원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입자는 점입자로서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 아주 그냥 작기는 하지만 위치는 파악할 수 있고 물체가 질량이 어떻고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냥 현상적으로 A미터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등속 원운동 Vm/s 선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현상만 관측된다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런 원운동을 하고 있을 입자는 아직 진동은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입자는 시작을 요 지점부터 한다고 한다면 교재에서는 코사인 값으로 진동운동, 단순조화 진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여기부터라고 해서 정의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요거 지금 일단은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합시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기준점에 대해서 임의의 시점에 여기서 출발해서 t라는 스몰 t라는 시간만큼 지난 요 시점에 각속도가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단위로 썼을 때 오메가 t라는 각도만큼 세타 돌아간 지점에서 이 원궤도 접선 방향으로 v/s 로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돌고 있을 텐데 그 v/s는 원운동의 경우에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a 오메가 r 오메가 a 오메가 m/s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 속도의 방향은 바뀌지만 그 빠르기, 크기는 바뀌지 않는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겠다. 그런 입자에 대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원운동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R분의 V제곱, A분의 V제곱 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으니까 빠르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방향만 자꾸 바뀌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임의의 시점에 세타 각도만큼 비틀어진 지점에서 그림자를 살펴보면 평행광선에 대한 그림자는 요 지점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부터 요만큼 가는 동안에 그림자는 이만큼 왔을 것이다. 뭐 더 가면은 요런 그림자의 운동이 있을 건데 이 지점에 있을 때가 평형점으로부터 xm만큼 벗어난 지점이다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x를 실제 우리가 결국에 관찰할 것은 물체의 진동 운동이고 그러면 평형점에 대해서 위치가 이만큼 변했다. 변이가 xm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에서 그림상 보이는 위쪽 방향으로의 기준점 위쪽 방향으로의 벡터량들을 플러스라고 하고 기준점 아래쪽 방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물체 자체가 이 지점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변이는 요 지점에서 이만큼 돌아갔을 때 요 길이 그대로 나타내는 건데 원운동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타 각도만큼 돌아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요 길이는 a 미터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 x 값은 원운동에 빗대서 생각하면 a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을 여기서부터 했다면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적당히 흘러서 물체가 이런 지점 혹은 요런 지점, 특히 요쪽 지점에 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적당한 시간 흘러서 거기까지 시간이 t초 걸렸다, t'초 걸렸다 라 그랬을 때 그림자 위치가 이렇게 나온다면 요 위치다 라고 그러면은 그때에 지금 그림자는 평점으로부터 이만큼 거리에 있어요 라고 할 때 세타 값을 180도 이상의 각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값 나오는데 그게 평형점으로부터 똑같은 식으로 이 위치를 변이를 표현했을 때 여기에서 기준으로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라고 해야지 될 테니까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 몇 미터라는 지점, 변이 지점에 있을 거다라고 또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진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평형점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 1m, 2m, 3m, 플러스 2m, 플러스 1m, 0m쯤 왔다가 마이너스 1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m 지점으로 오다가 또 0m쯤으로 왔다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한 상대적인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위 값을 규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변위라는
순간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진동 운동이지만 여기는 기준점에 대해서 이 지점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변이는 그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 지점에 있을 때 X미터 지점 A 사인 오메가 T 미터 지점에 있을 때 이게 마이너스 값 나오면 이 아래에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알아보면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또 내려가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요만큼 가는 동안에 요 지점 올라가는 중에 이 지점에 있을 때의 속도를 알아보면 이 속도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이 입자의 빠르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빠르기도 달라질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입자는 V라는 상수값에 일정한 선속도를 가진 등속 원동하는 입자의 선속도에 대해서 위쪽 방향의 속도 성분을 또한 입자가 취하고 있겠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 좌우 방향은 무시하고 상하 방향의 운동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 위쪽 성분만 찾아주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 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점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위쪽 방향에 대해서 현재 접선 방향 사이의 각도 요거는 또 세타 값으로 또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삐져나갔네요. 세타 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선속도의 위쪽 성분의 크기라고 그러면 일정할 V 값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입자가 가질 속도 위쪽 방향 향하겠네요. 요거는 V 코사인 세타가 또 지금은 오메가 t니까 적당한 시각에 대해서 V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표시가 또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물체가 가지는 가속도는 등속 원운동 할 때 그 중심, 원궤도 중심 방향으로 현재 위치에서 이 중심 방향으로 반지름 A분의 일정할 선속도 V제곱 쓴 A분의 V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 가속도에 대해서도 이 그림자는 그 가속도를 내가 수직성분, 그림에서 보는 수직성분만 따오면은 요게 현재 가지는 또 가속도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점을 여기로 기준을 잡았을 때 세타 각도만큼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 가지는 가속도 방향에 대해서 실제 원운동 가속도 방향에 대해서 수직 아랫방향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재보면 요 각도가 그대로 세타 각도 나오게 되죠. 요 각도 세타 각도로 나오게 되니까 이런 크기의 이런 방향 가속도의 이 성분만 취해보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A분의 V제곱의 사인 세타 성분을 가지게 된다. A분의 V제곱의 사인 오메가 T 만큼으로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체가 원래 기준점이라고 할 때에서 원동하면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위치는 기준점에서 위에 있을 때 가속도는 요 중심을 향해야 되다 보니 그 스크린 방향 스크린 방향 또는 그림상 수직성분은 반드시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 지점은 위치는 원래 위치에서 위쪽에 있는데 그때 가질 중심을 향할 가속도의 스크린 나란한 방향 성분은 아래를 향하게 돼 있다. 또는 이런 지점 아래 있게 되면은 원래 위치에서 아래쪽에 있을 때에는 중심을 향할 방향의 가속도 스크린 나란한 방향 성분은 위쪽을 향하게 돼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매번 위치의 부호에 대해서 이쪽에 있을 때는 그 스크린 나란한 방향 성분은 아래쪽을 향하고 반대로 밑에 위치가 있을 때는 위쪽을 가속도의 성분이 향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꼭 붙여줘야지 되겠다.
지금 조금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물체가 이런 등속 원운동해서 세타 각도만큼 된 지점에 있다 그랬을 때 평형점으로부터 진동하는 입자, 이 그림자의 변이는 진폭 A에 대해서, 반지름 또는 진폭 A에 대해서 A 사인 세타, A 사인 오메가 T. 그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V 코사인 오메가 T. 가속도는 가속도값 A분의 V제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A분의 V제곱 사인 오메가 T라고 된다는 거. 요 세 가지를 단순 조화 진동이라는 것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와 똑같이 진동하는 적당한 반지름, 적당한 각속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원운동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진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응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물체가 원운동을 쭉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를 관찰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평형점 원점 지점에 있었던 것이 올라가다가 최고점, 내려오다가 평형점, 더 내려가서 가장 낮은 지점, 다시 평형점으로 요렇게 원운동하는 것에 대한 진동하는 모습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한 바에 따르면 사인 그래프 곡선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원운동을 할 때 물체는 주기가 원운동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v라는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v라는 속도로 반지름 a짜리를 2파이 a미터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릴 시간이에요 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각속도,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로 2파이 라디안을 한 바퀴 다 거칠 수 있을 그럴 시간이기도 하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 초라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래서 뭐 V는 A 오메가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 원운동할 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또 따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기는 이런 식으로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초 단위로 나온다 그럴 때 지금 그래프 상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뭔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래프로 이렇게 사인 곡선이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한 주기는 이때부터 제자하면 이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때까지의 시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그래프의 주기다라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진폭 평형점에서 저쪽이나 평형점에서 이쪽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은 그런 진폭을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 함수의 주기를 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주기 값에 대해서 t초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2초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하면은 2초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인 곡선 그렸을 때 1초, 2초 해서 이게 그냥 2초 되는 거죠. 2라는 좌표 값에 대응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갔다 와서 요때 되면 요건 또 4초라는 좌표 값에 대응이 돼야지 되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한 이 사인 곡선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인 곡선의 모양은 최저 지점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요거 진폭 A 값을 그냥 곱하면 뭐 이 사인 곡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주기가 t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또 단순 조화 진동 사인 곡선 또는 삼각함수 사인 또는 코사인을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표준화해서 이거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2파이라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변형 과정을 겪은 다음 그것으로 또 문제에 적용할 때 적절하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t초대라고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생긴 사인 곡선에서 a 사인 오메가 주기 t가 되면은 이게 다시 요게 변이죠. 변이가 한번 갔다 와서 0 되는 순간에 값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주기 t 초에 대해서 적당한 진폭에 대해서 사인 오메가 t 하면 0이 되려면 이 안에 있는 요 사인 값이 0이 되려면 저쪽에 있을 땐 빼고요. 요럴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주기 갔다 완전히 왔을 때로 얘기하면은 요 안에 있는 오메가 t가 어떻게 돼야 되죠? 오메가 t가 2파이, 2파이 아니면 4파이, 6파이 등등등이 돼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바퀴 돌고 나서의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오메가 t가 2파이가 될 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t라는 것이 오메가 t는 2파이라고 나온다면은 t라는 것이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나오는 이런 원운동하고 정확하게 대응된다라고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 조화 진동의 모습을 분석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그림자를 만들었을 등소 원운동을 전제로 그래서 원운동처럼 해석한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거기 때문에 자꾸 진동 얘기를 하는데 오메가, 각속도처럼 보이는 각파수, 각주파수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을 조금 또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진동하는 물체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이, 순간 시간 t에서의 변이값이 a 사인, 코사인으로도 어느 정도 표현도 가능할 텐데 a 사인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이제 단순 조화 진동하고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똑같은 그림자를 가질 원운동의 실체를 가진다 치고 그 원운동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10초 만에 한 바퀴 돌면 진동수는 10분의 1, 0.1Hz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진동수는 지금부터는 원운동의 진동수이자 주기의 역수 진동수이자 이 단순 조화 진동 자체의 진동수 1초에 몇 번, 3번, 3Hz 이렇게 할 거냐 등과 관련된 진짜 진동수라고 그랬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물체의 위치가 어디, 변이가 이 순간 어디냐라고 그랬을 때 A, 사인 그런 의미에서의 2파이F T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오메가 자체 대신에 2파이F라고 쓸 수도 있겠다. 원래 단순 조화 진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관련한 그림자의 직선 운동,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닮은 진짜 물체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원운동과 관련한 문자들, 관계식을 따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진동 운동을 해석하고 그래프 나오고 숫자 나오고 그런 것들 계산하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그냥 조금은 더 익숙한 등소 원운동을 하는 것의 그림자다. 그러면은 이거 속도, 가속도, 어느 순간의 위치 그랬을 때 이 운동에 관련된 등소 원운동 식을 그대로 따라서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그 그림자 성분, 그림자에 대한 성분으로 따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문제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좀 돌려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지름이 Am이면서 적당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평행광선에 의한 스크린에 나타난 그림자의 운동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딱 그런 모양의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런 실제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원운동으로부터 따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런 원운동 있다 치고 지금은 이런 지점, 그러니까 평형점 원점으로부터 x 값이, 변이 값이 a sin 오메가 t가 될 지점에 있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따져봅니다. 자, 이 물체의 변이가 시간에 따른 x 변이 값이 a sin 오메가 t가 된다고 했는데 속도를 알아보고 싶어요. 속도는 어떻게 되죠? 속도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속도도 구할 수 있지만 원래 제로 위치에 있었다가 이렇게 오고 또 어딘가 가고 하는 것이 변이,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 점의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미분값이다.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위치, 변이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속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운동은 그냥 있다 치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 또 한번 알아보지 생각하고 그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x값이 a sin 오메가 t라고 나온다면은 그냥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어요. t 앞에 오메가 있으니까 오메가 a 하나 꺼내주고요. sin 값은 코사인 써주고 오메가 t. 이건가 싶죠? 그냥 그렇게 씁니다. 속도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겠구나 라고 하고 가속도도 한번 알아봅니다. 가속도, 원운동의 구심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은 물체, 진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A'이라고 할 텐데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미분값이다 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속도값도 구했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도 구해봅시다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앞에는 상수값이고 오메가나 진폭 A 값들은 상수값이니까 놔두고 이제 요만큼만 미분해서 덮어 써주면 되겠네요. 오메가 T 앞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빼주고 오메가 제곱 진폭 A까지 쓴 거 한꺼번에 쓴 다음에 요거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겹쳐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체의 위치라는 것이 특정 평형점에 대해서 이와 같이 a sin 오메가 t라고 쓰인다면 속도는 미분이나 합시다.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되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sin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쓰인다는 거. 이 결과들 한번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원운동의 한순간 가지는 속도의 성분, 가속도의 성분과 그대로 들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평형점으로부터 왔다 갔다 진폭을 Am만큼을 왔다 갔다 할 그림자에 또는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의 진동을 할 물체의 세 가지 요소 위치, 변이, 원점, 평형점부터의 변이, 그때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면 가속도라는 것이 오메가 제곱의 A 마이너스 빼주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그때의 위치값이, 변이값이,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이값이 A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왔었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 A sin 오메가 T 그대로 있는데요 싶으니까 가속도라는 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A 오메가 제곱 곱하기 물체의 현재 변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이의 어떤 상수값, 그러면서 벡터량으로서의 가속도, 위치,
그들이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거. X와 A는 방향이 반대라고 놔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XT라는 변위를 가지는 단진동을 하게 되면은 적당한 상수값 곱하기 평형점이 있을 때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진다. 올라갈 때도 반대 방향 가속도를 가진다. 그럼 느려지겠네.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 여기 있을 때도 평형점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가진다. 그러면 빨라지겠네. 그러다가 원점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으로 갔다 와서 돌아오면 변위가 0이니까 가속도도 0 되었다가 물체가 평형점 기준점으로부터 아래라고 할 방향, 표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값의 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가속도의 방향은 크기는 적절하게 결정이 되겠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요길 기준으로 아래에 대해서 또 반대 방향으로의 적당한 크기의 가속도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느려지다가 정지했는데도 아직도 가속도는 저쪽 방향이라면은 이제 빨라지도록 할 가속도에 의해서 여기 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은 가고 있었다가 돌아왔을 땐 속도는 위쪽을 향할지라도 가속도는 변위가 아래야. 그러면 가속도는 위라는 방향. 기준점이 항상 평형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빨라지게 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물체는 올라가는 동안에 느려지다가 빨라지면서 제자리 평점 돌아왔다가 또 느려지면서 저쪽으로 가다가 평점 돌아올 때는 빨라지면서 오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항상 평형점을 지날 때의 속도가 갔다 오는 내려가는 속도든지 갔다 와서 올라가는 속력이든지 그 속도가 최대 속도를 가지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또 원운동하고 조금 비교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평형점에서 최대 속도를 가지고 이쪽, 저쪽 끝까지 진폭 A만큼을 왔다 갔다 하고 저 끝에서는 정지할 거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단순 조화 진동이라면 그렇게 진동할 물체는 그런 그림자를 가질 원운동하는 물체를 상정할 수가 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상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평형점에 대해서 이쪽까지 저쪽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반지름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 속도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게 늘어지면서 가서 정지했다가 돌아와서 가장 빠르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갈 때 모습이겠고요.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가질 최대 속도 여기 지날 때의 이 원운동하는 입자의 속도 최대 속도 얼마겠어요? 이게 바로 이런 단진동할 실제 물체가 뭔가 원운동, 등속원운동의 그림자였다라고 쳤을 때 등속 원운동하는 그 원운동의 일정할 선속도 값이 바로 이 최대 속도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단순히 단순 조화 진동이네 라고 하면은 반지름 진폭 크기를 가지는 원운동에 대해서 주기 또는 진동수 알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주기를 가지고 운동할 원운동에 항상 일정할 선속도 값을 이 그림자는 평형점을 지날 때 위쪽 아래쪽 방향 바뀔 수 있는데 최대 속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물체 운동이 이렇게 단순 조화 진동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을 때에는 막 진동하는데 좀 그래 라고 하면서 진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정지할 가장 멀리 있을 지점, 순간적으로 정지할 가장 아래까지 멀리 갔을 지점 두 군데에 대해서 평형점은 항상 딱 가운데 지점에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점에서는 물체가 가속도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체로서, 이제 그림자 생각하지 말고요. 물체로서는 힘이 알짜 힘 0을 가진다. 알짜 힘 0N을 받는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속도 원운동의 선속도로서 표현되고 알짜 힘이 0N이라고 되면서 또 하나는 이 물체가 어쨌거나 이런 운동을 하려면 뭔가 힘을 받을 텐데 그 힘이라는 것은 F는 ma죠. A는 n분의 F. 그러면 가속도의 질량만 곱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림자는 질량이 없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체의 질량이 있다면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아야 되겠느냐? 가속도 곱하기 질량한 힘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해당 물체가 받을 알짜 힘은 평형점으로부터 벗어난 거리에 비례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곱하기 숫자, 비례 상수를 뭔가 좀 써주고요. 그러면서 평형점에 대해서 위쪽에 있을 때는 그 힘도 아랫방향으로, 평점에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힘도 위쪽 방향으로 향할 방향을 가지는, 이런 방향을 가질 알짜 힘을 받으면서 물체가 움직인다면 거꾸로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양상이 이러한 형태를 띈다면 그러면 물체는 결국 단순 조화 진동하겠구나. 그러면 단순 조화 진동하는 그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의 그림자였다고 생각하면 그런 그림자를 가질 원운동도 상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거꾸로 추적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진동운동을 할 때 이게 모습을 보고 이 형식은 단순 조화 진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물체가 어딘가에 있을 때 이게 받는 힘의 양상을 보고도 또한 이거는 이런 원운동의 그림자와 같은 단순 조화 진동이 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특정 지점으로부터 평형점 알짜 힘을 0N 받을 지점을 가지면서 직선상에서 A만큼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알짜 힘이 마침 요만큼 있을 때 평형점을 향해서 가해지고 이만큼 가 있을 때 평형점을 향해서 강하게 가해지고 여기 있을 때 또 더 강하게 가해지고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해지는 양상이 내가 받는 알짜 힘의 모습이 변이에 대해서 기준점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라고 표현될 변이에 대해서 뭔가 마이너스 kx 형태로 어떤 상수값 곱하기 변이의 크기로서 알짜 힘은 변이 위치와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 알짜 힘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단순 조화 진동일 건데 단순 조화 진동일 때 이 K값은 여기서 M 오메가 제곱에 해당하겠는데 무슨 얘기다? 적당한 진폭 A 값을 가지면서 이 오메가 제곱이라고 표현된 것 중에 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각속도를 가지고 등속 원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진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속도 오메가인 원운동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원운동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런데 물체가 지금 위치에 대해 평형점으로부터 벗어난 그 거리 정도 또는 방향까지 함께 얘기하는 그 변이값에 대해 마이너스 K 형식으로 나타날 힘을 항상 받는다면 그 K가 M 오메가 제곱이니까 K가 M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왔을 거니까 오메가는 M분의 K의 루트 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양상의 힘을 받으면서 단순 조화 진동을 할 물체의 주기는
그런 M이죠. 그런 물체의 주기는 뭐 그렇게 변위에 비례할 비례상수 K 값과 해당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 2파이 루트 K분의 M이겠다. 자, 저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는 주기의 표현을 문제 풀다 보면 또 외우기도 하는데 저건 용수철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서 단진동하는 물체의 용설 상수에 대한 K 값에 대한 물체 질량 M에 대해서 주기가 이런 공식이다 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을 받는데 용설뿐만 아니라 뭔가 아무튼 여러 가지 힘을 받는데 그 여러 가지 힘들의 조합이 결론 알짜임이 K 곱하기 마이너스 X라고 표현 가능해요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주기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걸 용설상수 K자리에 의해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데 걸리는 주기 공식이라고 외울 때보다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